멀어진 마음. 김순자는 빈집 안을 걸으며 한숨을 쉬었다. 5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가는 삶이었지만 요즘은 집에 돌아와도 적막함만이 그녀를 맞았다. 아들 민준이가 집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며 짐을 싸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차가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서던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흘러간 시간. 순자는 부엌 찬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어린 민준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언제부터 아들과 이렇게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을 것이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순자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배달까지 나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민준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중학교 말년부터는 아예 대화를 거부했다. 엄마는 일만 신경 쓰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고등학교 시절 민준이가 던진 말이 순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먹고 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너 때문이야. 결국 순자도 감정이 폭발해버렸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며 지냈고 민준이는 집에 들어와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순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생계에 매달려야 했고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그저 자신에게 관심 없는 어머니로만 보였을 것이다. 샵샵 2장. 쌓인 오해들. 민준이의 반항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졌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순자가 걱정되어 물어보면 왜 간섭해? 라며 짜증을 냈다. 성적도 점점 떨어졌다. 중학교 때까지는 상위권을 유지했던 민준이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선 중간 정도로 떨어졌고 나중에는 아예 공부에 손을 놓는 것 같았다. 순자는 속이 타들어갔다.
공부는 안 하고 밖에서만 돌아다니니 성적이 이 모양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식으로 안 키웠을 거야. 순자의 잔소리가 늘어갈수록 민준이는 더욱 반발했다.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했고 집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다. 아침에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으라고 대답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잘못된 길로 빠진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준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순자는 그동안 쌓인 걱정과 화가 폭발해버렸다.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말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걱정. 엄마가 언제 나를 걱정했어. 맨날 일만 하면서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게 하려고 일하는 거잖아. 그것도 모르냐. 돈만 주면 다야. 나랑 대화라도 한 번 해봤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 민준이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그랬다. 언제부터인가 순자는 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는 것이 모성애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순자는 그저 화가 났다. 그럼 나가. 엄마가 그렇게 싫으면 나가서 살아. 그럴게. 정말로 나갈 거야. 그날 밤 민준이는 정말로 집을 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원망과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샵샵 3장. 돌이킬 수 없는 말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민준이의 반항은 계속되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순자는 답답했다. 주변의 다른 어머니들은 모두 아이들 대학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없어 보였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대학 갈 준비하는데 넌 뭐 하고 있냐? 이러다가 정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끝내려고? 그게 뭐 어때서? 대학 안 가면 안 돼. 대학을 안 가면 뭘 해서 먹고 살 텐데. 엄마처럼 남의 집 설거지나 하며 살 거야. 순자의 말에 민준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부끄럽지. 엄마는 내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야. 그럼 엄마 일을 왜 그렇게 무시해? 엄마가 하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어. 순자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입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왔다. 내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런데 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맨날 반항이나 하고.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순자도 그 순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 엄마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없는 게 나은 존재.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민준이는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했고 순자도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준이는 혼자 갔다 왔다. 순자는 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집에서 기다렸다. 그날 밤 민준이가 강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섰다. 어디 가는 거야? 순자의 물음에 민준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살 거예요. 더 이상 엄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민준아, 잠깐만.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순자는 뒤쫓아 나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들이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들어 놓았다. 샵샵 내장. 빈 집의 시간들. 민준이가 떠난 후 순자의 일상은 더욱 규칙적이면서도 공허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식당에 나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드는 삶의 반복이었다.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컸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가 서울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사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순자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걱정은 서운함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도 안부 인사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체념에 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아들은 어머니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어머니가 없는 삶이 더 자유롭고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면서도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건 아닐까?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런 생각들이 더욱 강해졌다. TV에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거나 식당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가끔 민준이 얘기를 꺼냈다. 민준이는 잘 지내냐? 요즘 젊은 애들은 집 떠나서 혼자 사는 게 유행이라더니. 순자는 그럴 때마다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다. 가끔 밤늦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민준이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해봤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포기했다. 뒤늦은 깨달음. 2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민준이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방을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민준이의 추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모았던 만화책,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프라모델. 순자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순자는 민준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다. 사실 아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동안 아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후회로 결국 펼쳐보게 되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민준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자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고 읽으면서 점점 눈물이 났다. 아빠가 없어져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나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는 맨날 일하러 가고 집에 와서도 피곤해 보인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엄마가 요즘 자주 웃다. 내가 모르는 줄 아시겠지만 다 보인다. 부엌에서 혼자 울고 계시는 걸 봤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엄마한테 괜찮다고 말해드려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성적표를 받았는데 등수가 떨어졌다. 엄마한테 보여드리기가 무섭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걱정된다. 일기의 초반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읽기가 계속될수록 내용은 점점 달라졌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맨날 일만 하시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만 하신다. 내가 뭔 말을 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신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렸는데 엄마는 TV만 보고 계셨다.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내 얘기를 들어주셨을 텐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서 뭘 했는지, 친구는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셨다. 우리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실 거야. 순자는 읽기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이해받고 싶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시절 순자는 생계에 매달려 있었지만 민준이에게는 그저 자신에게 관심 없는 어머니로만 보였던 것이다. 읽기의 중반부에는 민준이의 좌절감이 드러나 있었다. 엄마한테 진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대학만 가면 된다고 하신다.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오늘도 엄마랑 싸웠다. 나는 엄마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엄마는 계속 공부하라고만 하신다. 공부 말고 다른 얘기는 할 수 없는 건가? 그리고 읽기의 후반부에는 민준이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엄마가 나를 없는 게 낫다고 하셨다. 정말 충격이었다.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였나?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엄마는 나 없이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나도 엄마 눈치 보며 사는 게 지쳤다. 서울에 가서 혼자 살면서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순자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민준이는 반항을 하려고 반항한 게 아니었다. 단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일에 치여 살면서 아들과 대화할 시간도,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떠나보내고 만 것이다. 샵샵 6장. 늦 후에 민준이의 일기를 읽은 후 순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보였다. 민준이의 반항이 사실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고,
가출도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전화번호로 걸었을 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민준이가 번호를 바꾼 것이다. 순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순자는 민준이에게 편지를 썼다. 비록 주소를 몰라서 보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고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울었다. 왜 진작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샵샵 7장 뜻밖의 소식. 그로부터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순자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민준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민준이와 같은 반이었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아, 태현이구나. 무슨 일이야? 사실 민준이 얘기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민준이가 요즘 많이 아파서.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프다고? 뭐가 어떻게 아픈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니? 태연은 민준이가 살고 있는 서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순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울로 갈 준비를 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이 얼마나 아픈 걸까? 혼자서 병원에 다니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원룸 건물이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뛰었다. 3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것이다. 어떤 얼굴로
아들을 마주해야 할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다. 샵 8장. 3년 만에 재회. 문이 열렸을 때 순자는 민준이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기억 속의 아들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다. 민준이도 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여기 와? 태연이가 내가 아프다고 해서 괜찮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놓았다.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 원룸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너무 좁았다. 순자는 아들이 이런 좁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앉아. 민준이가 차를 끓여주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많이 야위어 있었고 기침도 자주 했다. 병원에는 다니고 있니? 큰 병은 아니야. 과로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아진 것뿐이야.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들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지금 뭘 하면서 지내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배달 일도 해. 돈 모아서 대학 가려고.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이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구나. 그리고 여전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민준아. 순자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3년 동안 쌓인 시간들이 너무 컸다. 엄마, 왜 왔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너한테 상처 준 것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모든 게 다.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사랑. 민준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면 왜 없는 게 낫다고 했어?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가 진심이야? 민준이의 목소리에 쌓였던 상처와 분노가 드러났다. 진심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런 건 느낄 수 없었어. 민준이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다. 엄마가 잘못했어.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엄마만 힘들었던 게 아니야. 민준이도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아빠가 그리웠고 무서웠어. 그런데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도 괜찮다고 말해주지도 않았어. 순자는 정말로 후회스러웠다. 그 시절 민준이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그런 아들의 마음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그게 너한테 상처를 준 이유는 될 수 없지. 두 사람은 한참 공한 말이 없었다. 3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다. 샵샵 9장. 마음의 문이 열리다. 그날 순자는 민준이의 집 근처 여관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다음 날 다시 아들을 찾아갔다.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엄마, 어제 밤에 생각해 봤는데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었어. 너무 반항만 했고 엄마 마음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순자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줄은 몰랐다. 아니야. 잘못은 엄마가 한 거야. 너는 그냥 관심 받고 싶었던 거였잖아. 그래도 나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순자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민준이는 여전히 착한 아이였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만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본 것이다. 민준아, 엄마가 너의 일기를 봤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일기를? 미안해. 내 방을 정리하다가 그런데 일기를 읽고 나서야 내 마음을 알 것 같았어. 넌 정말 엄마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민준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렸을 때 쓴 거라. 아니야. 내 진심이 다 담겨 있었어. 엄마는 그때 그런 내 마음을 전혀 몰랐어.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지. 엄마, 그리고 민준아, 너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순자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얘가 정말 대단해. 그리고 사랑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제서야 서로를 안아주었다. 3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편의 계속.